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2일이고요. 네. 목요일입니다. 중국의 알리테무신 말고 네. 또 징둥 그런 데도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면서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C커머스, 그러니까 차이나 커머스가 우리나라를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유통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쿠팡이나 뭐 네. 뭐 이런 데가 될 텐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잖아. 또 그런 경쟁을 통해서 네, 우리 서비스도 그럼요.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독점은 안 좋은 겁니다. 예. 네. 그러나 하여튼 중국의 근데 안전 문제가 좀 걸리죠.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렇죠. 또 그 중국 제품들이 얼마나 잘 지금 물론 우리가 쓰는 것도 중국 제품이 뭐 많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인증 같은 걸 좀 많이 받을 텐데 네.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잘 될지는 그 한번 뉴스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에는 그 내용도 포함되고 네. 잠시 후에 전날 어제 말고 전날 밤에 굉장히 뜨거웠던 게 이제 구글 I/O 개발자 컨퍼런스였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요? 정말 이렇게 된다고?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지만 네. 뭐 영상 인공지능 이게 진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요. 네, 그 내용을 좀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네. 지난 밤새 미국 시장 하락했잖아요. 구글만 올랐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도 권순우 취재팀장이 전해주실 네.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류종훈 기자가 출장 갔다 와서 그 인덱스를 준비했는데 인덱스 시간에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명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이게 그 테슬라가 6월에 이제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흥민이 우승 있는 토트넘이 우승을 했군요. 그렇군요. 22분 남기고 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여기 또 댓글에 왜 이런 거를 오프닝에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하냐고. 손흥민 선수가 요즘 조금 이슈가 사회뉴스에서 좀 보이긴 하는데 네. 또 그래도 팀은 우승을 했네요. 해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가 봐요. 안 예. 되는 그러면 거지. 손흥민 협박녀가 뭐 두 남자에게 거기까지 또 왜 갑니까? 이거 뭐 저희는 원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뭐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 이소부화에 보면은 네.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말을 팔러 가는데 네. 끌고 가니까 바보냐 왜 그렇죠. 끌고 가냐 그래서 둘이 타고 가니까 말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네. 아빠 같았더니 애들을 학대한다 그래갖고 애를 태웠더니 뭐 불효자라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메고 가다가 둘이 빠졌다라는 이소부화가 있죠.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시킨 대로.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고 네. 설사 우리가 물에 빠질지언정 물에 빠지면 또 조회수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걸 한번 갈까 그러면? 네, 아시죠. 자. 미국 증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알려진 악재는 악재다. 네. 알려진 악재도 악재다. 이게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다우존스가 1.9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41% 하락했고 S&P 500은 1.61%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을 추진을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거다라는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했던 얘기고 네. 이거는 거의 상수처럼 인식이 되던 문제인데 지금 와서 감세안이 의회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그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이 26일부터 의회가 메모리얼 데이가 현충일이에요. 네.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트럼프 감세안 연장, 네. 그러니까 이미 감세안이 돼 있는 거를 연장하는 거가 있고 네. 그리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그 메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하원 처리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2조 5천억 달러, 3,400조 원 정도로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한테는 전혀 감흥을 주지 못하는 네. 그런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디스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신용등급을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얼마나 옛날 뉴스냐면은 이게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켰더니 네. 그 베센트 장관이나 했던 얘기가 뭐 옛날 얘기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늘어난 적자를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날 오후에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좀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게 그 뭐 한 5.09% 정도로 네. 해서 12bp 정도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시장은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같이 차트 보시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보니까 그 입찰이 한 1시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금리 움직인 거랑 거의 비슷하게 네. 증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사실 아까 알려진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 시장에서 모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그 중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악재가 나오면 그때 반영을 하는데 예전에 그 오건영 단장님이 네. 해줬던 분석 중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수월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되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3프로 TV 같은 채널들이 시청자들에게 매일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이거를 뭐 정보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든 안 좋은 정보든 빨리빨리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일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단기적인 악재지만 이거는 뭐 해결될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중기적으로 보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나 빨리 전달이 되니까 단기 악재를 단기 악재로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중기의 악재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중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 그래도 단기로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시장을 대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나는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들은 악재라고 생각할 거라 주가가 빠질 거니까 나도 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기적인 이슈들을 그냥 하루에다 반영을 해버리고 네. 그냥 그날의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박평정 이사님이 설명하실 때는 수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재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재료는 뭐 옛날 재료, 오늘 재료 할 거 없이 뭐 이거 한참 된 재료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거 얘기 나와가지고 반영하게 되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감정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 이게 증동 얘기인데 이게 증동이 물류센터를 2군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최신 뉴스는 아닙니다. 네. 이게 증동이 그 뭐 이천이랑 이쪽에다가 그 물류센터 2곳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얼마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이거 그냥 보고 있다가 오늘 매일경제에서 이제 증동 관련한 보도를 했길래 네. 이게 이런 조건도 있구나라는 게 좀 놀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걱정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류센터하고 콜드체인, 아, 맞아요. 냉장 창고 창고 많이 지었었죠. 많이 졌어요. 네. 그때 한참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쿠팡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물류센터를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이게 되게 핫했어요. 네. 물류센터 지면 무조건 본다 그래가지고 핫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커머스 회사들이 그 쿠팡과의 경쟁을 포기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짓고 있던 물류센터와 냉장 창고의 공실률이 꽤 높다라는 소식까지는 제가 업데이트가 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증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류센터 업체들이 네. 신난 거예요. 팔 수 있어서. 야 이제 공실 났는데 증동 들어온댄다, 이제 시커머스 들어온댄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다가 그럼 저희 물류센터 사세요. 저희 물류센터 쓰세요. 임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의 이제 커머스 회사들을 임차인으로 모시기 위한 우리나라 물류센터들이 분주하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보도였어요. 네. 그 물류센터라는 게 창고. 그렇죠, 창고죠. 그래서 네. 보통은 그냥 한 회사가 그냥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니면 그 물류센터를 큰 물류센터는 뭐 이 회사 저 회사 막 들어와서 쓰기도 해요? 아, 창고니까 네. 그 창고를 내가 어떻게 쓸지는 임차인이 꾸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빌리는 거죠, 보통은. 뭐 통으로 빌려도 되고 작은 회사들은 나눠서 빌려도 아, 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임차인이 하기 나름인데 네네. 이 증종 같은 데는 굳이 나눠서 하지 않겠죠. 네. 통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제 그 고객 그러니까 지금 증종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진출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객들의 위탁을 받아서 재고를 보관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커머스를 할 때 이게 작은 업체들은 창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창고에 재고를 보관을 해주고 그 주문 처리 네. 해주고 뭐 포장 발송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증둥에서 한 건 아직 커머스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면에는 증둥이 없는데 이 앞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저하고 그러면 물건 보관해주고 보내주고 반품해주고 이게 이 은근히 그 반품 같은 것들이 처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류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증둥이 이전에도 다른 나라 진출을 할 때 먼저 커머스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물류센터나 풀필먼트를 먼저 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 12개월 안에 해외 창고 면적을 100%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증둥의 구상이거든요. 한국, 일본, 동남아 이런 주요 대도시를 2박 3일 안에 다 연결을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고서 아시아를 2박 3일 안에 연결하겠다고요? 한국, 일본, 동남아 주요 대도시를 연결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2박 3일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배송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여서 네. 당일 배송이 가능한 것도 워낙 나라 사이즈가 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처음에 미국에서 IR 할 때 미국 투자자들이 거의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일 배송에 무료 반품에 뭐 이런 서비스 이런 수익성이 가능하냐. 네.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야 이건 아마존보다 더 뛰어난 회사다. 근데 보니까 이게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인지는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증둥이 지난해 연매출이 220조예요. 쿠팡 5배입니다. 220조요. 예. 근데 원래 물류의 규모의 경제는 네. 이 규모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야 이게 물류가 촘촘하게 되고 촘촘하게 돼야 얘를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물류 통합을 하고 배송 통합을 하고 그래야 이 하다못해 그 배송하시는 분도 물류가 꽉 차 있어야 자기가 효율적으로 네. 배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한 집 있고 저기에서 뜨문뜨문하게 있으면은 오래 걸리죠. 이게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와서 여기 창고 같이 보시면은 이제 증동의 창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증동의 창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2001번 창고. 이 창고 2개 들어왔다라는 게 일단 네네네네네. 얘기를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물류센터들도 지금 야 중국 들어온다니까 여기다가 이제 임차해가지고 임대료 받자. 되게 크네. 엄청 크죠. 예, 물류창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예, 그 서울에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플랫폼 알스퀘어의 분석에 따르면은 상온센터, 그러니까 일반 센터가 16%가 공실이었고 저온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콜드체인이 한 38.5%가 공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쿠팡은 이제 국내 플랫폼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회사긴 하지만 이게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다른 나라 플랫폼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대부분은 구글을 검색 엔진으로 쓰고 있고 네. 아마존을 쇼핑을 쓰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근데 시커머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아까 이조 기자 얘기대로 그 알리나 테무 쓰다가 불편한 거는
뭐 불신의 문제는 있고요. 네. 그 배송이 되게 느려요. 네. 근데 국내에 물류센터를 지면 배송이 빨라지거든요. 네. 근데 왜 국내에다가 그러면은 배송을 그러니까 물류센터 아니냐 그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먹겠다라고 덤비고서 투자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쩐해 전쟁으로 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쿠팡이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물류를 소화하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쿠세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쿠팡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요? 예. 쿠세권은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역세권처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 한복판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시는데 네. 쿠팡 당일 배송되는 구역에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는 네.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물류를 할 여지가 많다라는 아, 그렇군요.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치고 나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국 커머스, 중국 플랫폼에다가 시장을 내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지금 유럽에서는 그 역직구 물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 네. 이거를 역직구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역직구라는 표현이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다가 주문을 하면은 네. 역직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구라 그러죠. 해외 직구. 네. 해외 직구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알리바바 이런 데다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직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부분들을 옛날에 면제를 해주다가 지금 돈을 좀 받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도 지금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알리테인 시무, 징동 이런 데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야 이거 좀 한 선 넘었다라고 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네. 정프로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뭐 다 그냥 살짝 넘어갔습니다만 알리테무 시인을 알리테인 시무 이렇게 했던 건 아시죠? 뭐라 그랬다고요? 알리테인 시무. 알리테인 시무. 제가 중국 그 회사 이름까지 다 외우고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하, 또 나를 이렇게 또 친구로 보시네. 예. 오늘 까칠하게 안 할게요. 오늘 예. 네. 여튼 그래서 뭐 물어봤죠? 중국 플랫폼이 들어오는 중국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플랫폼이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중국 플랫폼이 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 중국 플랫폼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영업 활동하는 거는 해. 네, 경쟁을 해. 예. 그래서 걔네가 이겨. 그래서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점유율이 줄어들고 예. 그 플랫폼들을 이제 중국 플랫폼들이 장악을 해.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난 뭐 막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막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전에 까르푸, 월마트 우리나라 다 들어왔지만 이마트가 싹 먹었듯이 네. 뭐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 설령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럼 뭐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냐? 알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저 직원들 많이 채용하고 직원분들 막 경쟁 생기면서 구인 경쟁 생기면서 직원분들의 복지 좋아지면 난 뭐 상관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자유주의자. 그런가요? 또 죄송하네. 네. 공산당에게까지 신자유주의를 허용해 주시는. 공산당으로 갑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소비자 네. 편익이라는 게 있고 산업 생태계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글 관련한 소식은 전해드리는데 이게 말로 전해드리면은 잘 전달이 좀 안 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드리면 이 그 경쟁자, 그러니까 도전자 구글이라는 네. 표현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구글은 언제나 선도자였지 도전자인 경우는 옛날에 야후 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역시 구글이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한테 밀려가지고 그 점유율 측면에서는 오픈 AI가 더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점유율 측면에서 오픈 AI가 앞선다라는 건 단순히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사고 방식을 바꾸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뭘 먼저 누르느냐. 뭘 누르느냐도 그렇고 네. 뭐라고 물어보냐.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정프로 선글라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지금은 정프로 선글라스 어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른 알고리즘하고 AI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유율을 뺏기는데 이 정도를 넘어서 물건을 살 때도 그런 식으로 사고 네. 여행을 갈 때도 그런 식으로 가고 그냥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네. 그러면 원래 그 구글은 서치를 하던 데고 쇼핑은 아마존에서 했었고 막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 하나로 다 통합이 돼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거를 에이전트에다 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그랬더니 이번에 그 구글에서 발표를 했던 거는 여기에 그 검색, 검색, 쇼핑, 뭐 영상 만드는 거, 뭐 거기에 고민하는 거, 뭐 그러니까 추론형 모델, 뭐 이걸 그냥 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발표했습니다. 아, 네. 그냥 여러분이 뭘 준비하실지, 뭐가 필요하신지 모르게 해가지고 다 준비했습니다. 아, SM 스타일이에요? SM이 좀 그런 스타일입니까? SM이 여러분이 어떤 아이돌 멤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집어넣어 갖고 뭐 슈퍼주니어 뭐 이렇게 뭐 13명씩 막 한자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쵸.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보여준 건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거 원래 저희 다 있던 거 아시죠도 있어요. 뭐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오픈 AI는 네. 딱 그 검색을 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이다 그러면은 저희는요 원래 워드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검색도 있고요, 뭐 서치도 있고요, 뭐 글래스도 있고요, 뭐 원래 다 있는데 네. 이걸 AI로 다 통합해서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보여준 게 어제 행사여서 네. 그러니까 그냥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한 가지만 그 이미지로 따왔는데 네. 글래스입니다. 글래스. 네. 글래스인데 이게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화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동영상은 아니고 이미지 화면인데 이미지. 아,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발표 그 무대인 거죠, 그렇죠? 발표 무대에서 네. 둘이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파시에서 잉글리시고 힌디에서 잉글리시로 돼 있잖아요. 아, 실시간으로 그럼 대화가 된다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언어가 안 맞아요, 둘이.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거를 이제 번역해 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그나마 한국이랑 하나 얽히는 게 하나 있어서 제목 넣어줬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삼성하고 삼성과? 같이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프로젝트 무한인가 그래요. 네, 네, 무한. 이름이 무한, MOOHAN. 아, 그래요? 네. 이게 삼성이 그러면 구글의 이 글래스를 하드웨어적으로는 만들고 그쵸.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건데 그러면 안드로이드 기기가 삼성이 주로 만들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비슷한 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소개만 드리는데 한번 시간 있으실 때 좀 영상을 보시면은 네. 에이 설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충격적이에요? 정말로. 어. 저는 좀 놀랐어요. 아, 그래요? 봐야 되겠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생성을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은 약간 그 인공지능의 뭔가 맛이 담긴 것 같잖아요. 뭔가 판타지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안 그래요. 너무 그냥 그냥 리얼이에요? 실사 영화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실사 우리 유튜브 하면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오른쪽 하단에 사람 한 명 나와 있고 여기 옆에서 네, 막 네. 그것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조금 놀랐습니다. 영상도 놀랐고. 그래요? 예. 그거 말고 다양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좀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지의 느낌이 좀 와요. 옛날에 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전화기가 뭐 문자하고 전화하면 되지 뭐가 필요해. 뭘 그러면은 그게 뭐 인터넷 뜨고 야 인터넷 컴퓨터로 하면 되잖아. 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항상 써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삼성과 스마트 안경을 개발한다는 거고요. 구글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고요.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세 번째 뉴스는 이제 그 삼성바이오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좀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그 삼성 그러니까 이 표 안 그려 갖고 온 게 아직 확정된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으면은 삼성바이오 홀딩스를 놓고서 여기 에피스라고 개발회사 있잖아요. 네, 신약 바이오 개발회사. 시밀로 하는데. 네, 그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DMO 하는 네. 회사고, 그럼 얘를 이제 그 지주 밑에다가 두 개를 놓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은 그거를 뭐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국 회사잖아요. 네. 바이오텍 지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100%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텍은 또 이제 뭐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갖고 자금 조달을 해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들을 또 인수를 해가지고 신약들을 점점 많이 만들게 되고, 신약 만들게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바이오로직스에서 또 만들고 뭐 네. 요런 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의 지배구조 관련한 얘기를 드린 또 하나 뉴스고, 그것 때문에 어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게 있었고,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달 19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규모가 62억 달러, 그러니까 8조 6,500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해 연간 누적액이 47억 달러, 6조 5천억이라는 겁니다. 넘었습니까? 예. 어. 그러니까 연간 기술 수출 규모를 이미 5월 달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5건 중에 4건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계약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2건은 처음 계약하는 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바이오를 보지, 우리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이오를 잘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렇게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와, 답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중국 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또 아까 보니까 후판에 택가리 문제 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정말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화장품만 하더라도 APR 주가 보셨습니까? APR이 뭐예요? 회사예요? 메디큐브인가요? 그거 만드는 데죠. 화장품 네. 회사인데 네. 이게 올해 들어 주가가 124%가 올랐어요. 아, 올해만요. 네, 올해만. 올해만 오른 주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코지맥스, ABL 바이오, 근데 ABL 바이오도 120% 올랐고, 코지맥스는 화장품 ODM 하는 회사인데 거의 한 50%가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크고 테마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그냥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지 진짜 우리가 망해가는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의 그 수출 주력 품목,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오의 경우에도 지금 수출 그 순위,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제일 크고 뭐 자동차 이렇게 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한 1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그럼 얘네가 넓어지고 그 우리가 지금까지 중상대로 의존해왔던 것들이 줄어드는 이런 변화인 건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는 힘들어지고 있는 건가? 둘 중에 하나가 아직 뭐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변화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네. 그 디스플레이 같은 거가 우리나라의 원래 수출 1위 품목이었어요. 네. 2010년대에 그랬죠. 예. 네. 근데 지금은 한참 뒤로 밀려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실감이 나십니까? 디스플레이가 반도체보다 수출을 더 많이 했었다는 게? 아, 그때는, 예전에. 네. 아. 그러니까 수출 품목이 변해요. 네. 근데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그렇죠. LG생건 이런 데가 역시 잘하는구만, 대기업이 잘하는구만 그러는데, 화장품 회사들 이름 해봐야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그 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근데 그 많은 회사들이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쫙 뽑아내고 있는 그 실적들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두 개 망해도 우리는 뭐 예전에 뭐 아모레퍼시픽이 뭘 했는데 뭐 중국에서 잘 안 팔린데 K뷰티 끝났대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수많은 화장품 회사 중에 한두 개 망한들 K뷰티가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K뷰티 포트폴리오로 보면 탄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산업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바이오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삼성바이오 어제 뉴스가 있길래 네. 우리나라 바이오가 생각보다 테마 이상의 경쟁력을 이제 갖춰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때 우리가 또 수출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트북이었는데, 예. 지금 뭐 중국 노트북이 많이 세계를 또 훑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 세계 탑 노트북 중에 하나라면 삼성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
노트북 5 하이엔드 블랙 에디션 오늘 한번 갖고 왔습니다. 노트북이 대체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노트북 좋죠. 네, 노트북 그러니까 다른 맞아요. 뭐 반응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저 제품들보다도 사주라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에이, 그러고 보니까 또 오늘 올라오겠네. 자, 삼성 노트북 5 요게 이제 인텔 11세대 i5 아니 내 얘기할 틈은 줘야지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얘기는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사주라고 하든지 말든지 좀 하시고 네. 노트북 인텔 11세대 i5에 램이 32기가 그리고 SSD 512기가 플러스 HDD 500기가 총 1테라. 1테라. 네, 1테라.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네, 하드 용량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테라. 1테라. 네. 윈도우 11 정품. 네. 그리고 화면은 15.6인치. 크다. 네, 시원한 화면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건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색깔은 약간 메탈릭 뭐 블랙이라고 했는데 진한 그레이 정도 느낌이 나네요. 네. 약간 제일 뭐 노트북 중에 좀 가장 무난한, 무난한 그런 색깔. 색깔이라고 봐야죠. 쥐색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왜 롤이랑 오버워치가 된대요. 롤 오버워치. 이거 중요하지. 그렇습니까? 네. 롤 그 정도는 돼야죠. 오버워치가 가능한 그런 네. 고성능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인텔의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또 내장 그래픽 중엔 매우 네. 성능이 좀 뛰어난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59만 8천 원 핫딜가로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이거 네이버 같은 다나와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최저가 120 정도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나와에서. 그리고 이거는 그 윈도우가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거 깔려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40만 원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A급 리퍼 제품으로 네. 준비를 해 왔습니다. 뭐 공공기관 같은 데서 한번 뭐 행사 같은 데서 사용이 됐던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러나 이제 모든 품질 같은 거는 저희 완벽하게 네. 점검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윈도우 10 종료됩니다. 2010 그렇죠. 올해 10월에.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바꾸셔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보완이 안 되죠. 예, 보완 그래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 노트북 바꾸셔야 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 이 노트북을 이제 갖고 다니려면 가방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또 준비한 아, 팀버랜드 킬링톤 24인치 캐리어. 요거 갖고 요 전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캐리어. 요거 뭐 굉장히 하드 케이스입니다. 하드 케이스. 네. 그리고 국내 여행, 국외 여행에 뭐 완전히 최적화된. 네. 밖에서 막 이렇게 충격이 아무리 오더라도 안에 있는 노트북을 보호할 수 있는. 짐들이 잘 보호되는 24인치. 요거를 59,000원에 준비했으니까 혹시 튼튼한 캐리어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또 이제 여행 요즘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요.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캐리어로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트북에 담아서 캐리어에 담아서 노트북까지 같이 선물을 해주라는 댓글들이 좀 있는데 저 마우스. 마우스가 필요해요? 네, 마우스 너무 안 돼 지금.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노트북 사실 때 함께 드리는 마우스입니다. 무소음 마우스. 요것도 아주 디자인이 그냥 심플하니 깔끔하네요. 꼭 예쁩니다. 그 애플에서 한 디자인 같은 느낌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무선 마우스 함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영상 위아래 있는 링크 혹은 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따라가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여러분이 필요하신 물건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7시 46분
5분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삼성바이오 분할 할 것 같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5분 전에 46분에 분할한다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분할을 한다는 거는 물적 분할은 아니겠죠.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 아, 그럼 갖고 있던 거 이제 두 개 나눠지는 거군요. 네. 그래요. 삼바 들고 있었던 분들은 에피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쵸. 구조가 되겠죠. 아, 에피스랑 이렇게 네네.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올라가겠네 주가? 어제 그래서 올랐습니다. 7%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오르지 않을까? 근데 좀 호재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뭐 FDA에서 뭐 송도 공장을 왔네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아 어제 많이 올랐구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삼성바이오로스 예전에 한번 사볼까 생각했는데 저희 철칙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10만 원 넘는 주식 안 산다. 이런 게 있어서 갖고 100만 원 넘- 100만 원이 넘는데 1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참 사이가 좀 그렇더라고. 네. 하여튼 이런 삼성바이오 인적 분할 소식도 있다는 거까지 오늘 뉴스로 전해드리고요.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